새로운 산업이 탄생할 때마다 사람들은 항상 같은 질문을 합니다. 가장 큰 돈은 누가 벌게 될까? 인터넷 시대에는 인터넷 기업이, 스마트폰 시대에는 플랫폼 기업이, 그리고 AI 시대에는 반도체 기업이 주목을 받았습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토큰화 시대에는 어떤 기업이 가장 큰 수혜를 받을까요? 저는 그 답을 찾으려면 먼저 토큰화 시장을 3층 구조로 이해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오늘은 그 구조를 통해 왜 제가 로빈후드를 장기 투자하고 있는지 제 투자 논리를 쉽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미주광입니다. 오늘도 로빈후드 아마존 투자 종목 계좌부터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로빈후드 수익 현황입니다. 수익률 15.6%, 수익금은 약 1389만원입니다. 두 번째 아마존 수익 현황입니다. 아내 계좌, 자녀 계좌, 법인 계좌를 모두 합산한 아마존의 수익률은 10.3%, 수익금은 약 595만원입니다. 2026년 7월 14일 현 시점 모든 계좌를 합산하면 총자산 약 3억 632만원입니다. 토큰화를 모르는 사람이 많지만 만약 토큰화를 알고 있어도 특정 기업만이 시장을 주도할 것이라고 생각할 것입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전혀 다를 수 있습니다. 자동차 산업을 떠올려 보겠습니다. 자동차를 만드는 회사가 있고 도로를 만드는 회사가 있고 주유소도 있습니다. 이 셋 중 하나만 있어서는 자동차 산업이 성장할 수 없습니다. 토큰화도 비슷합니다. 상품을 만드는 기업이 필요하고 그 상품이 이동할 금융 인프라가 필요하며 마지막으로 그 사람들이 실제 사용하는 플랫폼이 필요합니다. 저는 이 시장을 크게 세 개의 층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 구조를 이해한다면 앞으로 어떤 기업이 성장할 가능성이 있는지도 조금 더 큰 그림에서 바라볼 수도 있습니다. 가장 아래층에 있는 실제 금융자산을 보유한 기관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는 블랙록, 프랭클린 템플턴, 피델리티 같은 글로벌 자산 운용사입니다. 이들은 미국 국채, MMF, ETF, 회사채, 그리고 앞으로는 다양한 실물자산까지 운용하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이런 자산들이 기존 금융망 안에서만 거래됐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조금씩 블록체인 위로 올라오기 시작했습니다. 쉽게 말하면 종이 계약서를 컴퓨터 파일로 바꾸는 수준이 아니라 자산 자체가 디지털 형태로 변하는 것입니다. 결국 1층의 역할은 단순합니다. 사람들이 사고 팔 수 있는 상품을 공급하는 것이죠. 백화점으로 비유하면 제조사와 같습니다. 상품이 많아질수록 시장도 커질 수 있습니다. 상품만 있다고 시장이 만들어지지는 않습니다. 도로가 있어야 물건이 이동할 수 있습니다. 토큰화 시장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대표적으로 서클, 테더, 온도파이낸스, 그리고 코인베이스 같은 기업들이 있습니다. 다만 이들의 역할은 조금씩 다릅니다. 서클과 테더는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합니다. 디지털 달러를 공급하는 역할이죠. 온도파이낸스는 미국 국채 등 실물 금융자산을 토큰화시키고 투자 상품을 만들고 유통하는 데 집중하고 있습니다. 코인베이스는 거래와 보관, 그리고 온체인 금융 서비스를 연결하는 역할을 하고 있죠. 하는 일은 서로 다르지만 공통점이 있습니다. 바로 자산과 플랫폼을 연결하는 금융 인프라라는 점입니다. 도로가 넓어질수록 자동차가 많이 다니듯 온체인 금융 인프라가 발전할수록 더 많은 자산이 이동할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 층입니다. 바로 개인 투자자가 실제로 자산을 사고 파는 플랫폼입니다. 대표적으로 로빈후드, 코인베이스, 찰스 슈왑, 인터랙티브 브로커스, 소파이 같은 기업들이 있습니다. 제가 로빈후드를 관심 있게 보는 이유는 단순합니다. 로빈후드는 블랙록처럼 자산을 운용하는 회사도 아니고 서클처럼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하는 회사도 아닙니다. 대신 다양한 금융자산을 하나의 플랫폼에서 거래할 수 있도록 연결하는 역할을 하고 있죠. 백화점을 떠올려보면 이해하기 쉽습니다. 백화점은 직접 옷이나 신발을 만들지 않습니다. 하지만 새로운 브랜드가 계속 입점할수록 상품은 늘어나고 손님도 함께 늘어납니다. 토큰화 시장도 비슷할 수 있습니다. 1층에서 더 많은 자산이 공급되고 2층에서 스테이블 코인과 금융 인프라가 발전할수록 3층 플랫폼에서 거래할 수 있는 상품도 계속 늘어날 가능성이 있습니다. 저는 여기에서 로빈후드의 경쟁력이 나온다고 생각합니다. 주식이 성장하면 주식 거래를 흡수하고 암호화폐가 성장하면 코인 거래를 흡수하고 스테이블 코인이 확산되면 결제와 송금 수요를 흡수하고 토큰화 주식과 채권이 늘어나면 다시 그 거래를 플랫폼 안으로 가져올 수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로빈후드는 어떠한 자산이 최종 승자가 될지 하나만 맞춰야 하는 기업이 아닙니다. 비트코인이 성장해도 수혜를 받을 수 있고 스테이블 코인이 성장해도 수혜를 받을 수 있으며 토큰화 주식과 채권이 성장해도 거래량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저는 바로 이 구조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결국 중요한 것은 어떠한 자산이 승자가 되느냐보다 사람들이 어디에서 그 자산을 거래하느냐입니다. 저는 로빈후드가 장기적으로 그 입구를 노리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물론 이것은 아직 하나의 투자 가설이며 앞으로 규제와 시장 성장 속도를 계속 확인해야 할 부분은 있습니다. 물론 미래를 정확하게 예측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현재의 흐름을 보면 하나의 시나리오를 만들어 볼 수 있습니다. 먼저 제도가 만들어집니다. 규제가 정리되고 기관들이 준비를 시작합니다. 그 다음에 미국 국채와 MMF 같은 기관 자산의 토큰화가 조금씩 늘어날 가능성이 있습니다. 스테이블 코인 사용도 함께 증가할 수 있습니다.
이후에는 더 많은 금융회사와 기업들이 참여하면서 토크나 자산의 종류도 다양해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시점이 되면 개인 투자자가 사용하는 플랫폼 경쟁이 본격적으로 시작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하나의 시나리오를 반영해보면 앞으로 국가마다 허용되는 스테이블 코인이 서로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이죠. 어떤 나라는 A를 허용하고 어떤 나라는 B를 허용할 수 있습니다. 만약 이러한 환경이 만들어진다면 가장 경쟁력이 높아지는 기업은 스테이블 코인 발행사 자체가 아니라 각국 규제를 통과해 다양한 자산과 스테이블 코인을 연결할 수 있는 글로벌 플랫폼일 수 있다는 것이죠. 저는 그게 바로 로빈후드라고 생각합니다. 투자에는 재미있는 특징이 하나 있습니다. 시장은 언제나 미래를 먼저 움직입니다. 인터넷이 세상을 바꾸기 전에 닷컴 버블이 먼저 왔고 AI가 본격적으로 돈을 벌기 전에 관련 기업들의 주가는 먼저 크게 움직였습니다. 버핏의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가격은 당신이 지불하는 것이고 가치는 당신이 얻는 것이다. 표현은 조금씩 다르게 전해지지만 투자의 본질은 비슷합니다. 사람들은 현재보다 미래를 먼저 사고 싶어 합니다. 토크나 시장도 비슷한 흐름이 나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2027년부터 2028년 사이가 하나의 중요한 구간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기관 참여가 늘어나고 스테이블 코인이 빠르게 확산되고 토크나 자산 규모가 커진다면 시장 참가자들은 이 시장이 정말 시작되는구나 라는 기대를 갖기 시작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그 지점이 반드시 주가의 최고점이라는 뜻은 아닙니다. 기대감으로 버블을 만들 수 있지만 그 버블이 얼마나 오래 지속될지는 결국 실적과 경쟁력, 정책 변화가 결정합니다. 자, 오늘 내용을 한 문장으로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1층은 자산을 만들고 2층은 자산을 연결하며 3층은 개인 투자자들을 모은다. 그리고 제가 로빈후드를 투자하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토크나 시장이 커질수록 반드시 한 기업만 성장하는 것이 아니라 그 자산들이 유통되는 플랫폼 가치도 함께 커질 수 있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물론 앞으로 규제가 어떻게 바뀔지, 어떠한 기업이 최종 승자가 될지는 아직 아무도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단기적 주가보다는 토크나 시장이 실제로 어떤 방향으로 성장하는지, 그리고 로빈후드가 그 과정에서 얼마나 많은 개인 투자자를 연결하는 플랫폼으로 자리 잡을 수 있는지 계속 확인하며 투자할 생각입니다. 지금까지 이어진 달러 패권, 스테이블 코인, 그리고 토크나 이야기는 결국 하나의 질문으로 이어집니다. 미래의 금융 백화점은 과연 누가 될 것인가? 저는 그 답을 찾기 위해 계속 공부하고 투자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